가족이 함께 보는 강의 버라이어티 희망특강 파랑새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 산골에서 태어나서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팔수라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7전8기의 꿈을 이뤄낸 정말 산 증인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고향의 앞동산을 재현하고 싶어서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포천에 아주 넓은 땅을 사고 거기에 또 식물원을 만든 괴짜 한의사로 불리기도 하는 분인데요. 오늘의 희망도우미는요. 한의사이자 식물원 주인 이환용 원장입니다. 팔수 끝에 한의대에 합격한 늦둥이 한의사, 50억 전 재산을 들여 식물원을 만든 괴짜 한의사 이환용 원장.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3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품앗이로 어렵게 공부를 시킨 그는 고2 때 당한 교통사고 후에 침을 맞으면서 한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내신 성적 꼴찌 학생의 한의대 입학은 쉽지 않았다. 저는 하여튼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가 굴복할래. 10년이든 20년이든 나는 네가 학력고사를 하느냐 안 하냐 이것은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20년 걸리더라도 학력고사 합격하겠다. 이런 그 아주 다부진 마음이 있었어요. 8수 만에 어렵게 한의대생이 되고 한의원을 개원한 이환용 원장은 비염약을 개발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꿈은 한의사가 아니었다. 고향 생각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져. 사실 어릴 때 나무 하러 다니면서 넘어져서 사실 손가락 다치기도 하고 산에서 떼굴떼굴 둥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고향이 좋아. 잃어버린 고향만 있으면 내 마음이 풍부해져, 부유해져. 그 잃어버린 고향 꼭 찾고야 말 거야. 내가 찾으면 반드시 꽃동산을 만들 거야. 고향 앞동산을 항상 그리워하던 이환용 원장은 자신의 전 재산 50억 원을 들여 18만 평의 식물원을 만들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고향을 찾아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진구입니다. 저는 그동안 희망특강 파랑새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주제인물들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데 1박 2일이 걸렸어요. 저녁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 이 외모가요. 완전히 김희 원장님 보셨지만 완전 시골 아저씨잖아요. 시골 아저씨. 근데 말씀이 나오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끝냈더니 12시가 넘은 거야. 밤 12시가. 오늘 주제인물인 우리 이환용 원장은 8번 도전을 합니다. 무슨 도전을 하냐면 대학 입학시험만 8번 도전을 해요. 그리고 8번을 실패를 하죠. 그리고 9번 성공을 하는데 전 궁금했어요. 대학 입학이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8번 떨어질 정도로 도전을 할까. 사법고시라면 뭐 그럴 만도 한데 근데 그분만의 독특한 DNA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분은 그 한자로 딱 정의하면 불굴의 도전 정신이 있어요. 이분이. 뭘 하나 본인이 딱 정하면 이걸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환용 원장의 성공 키워드를 잡은 게 8전9기의 인생 역전으로 잡았습니다. 8전9기. 7전8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4전5기 주제물도 알죠? 네. 이거. 홍수환 선수. 근데 7전8기까지 들어봤는데 정말 8전9기는 제가 들어본 중엔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조조나라인데 이환용 원장이 옛날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난했답니다.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대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자기는 그걸 거치면서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난했던 시간이 자기한테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자기 인생은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환용 원장이 살던 집이 충남 서산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농장마을이라는 그 동네가 있었대요. 무슨 뭐 지역명이 행정명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6.25 전쟁이 나고 피난민들,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모아놓은 마을이 농장마을이래요. 거기에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냐면 본인들이 일을 하긴 하지만 미군이 구호물자를 주면 그걸로 먹고 입고 하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마을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지역에서는 놀림감의 대상이었답니다. 네, 거기 살고 있다고. 더구나 이완영 원장은 거기 살고 있고 아버지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축구할 때도 끼워주지도 않았대. 완전히 차별된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 농장마을, 그나마 그 농장마을이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전국으로 뿔뿔이 쫓겨났는데 이완영 원장이 간 데가 어디냐면 서울로 그때 오게 됩니다. 서울로 왔는데 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골절상을 입게 돼. 병원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원을 해. 그리고 퇴원을 하는데 1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닐 정도로 심각한 중증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양의에서 아무리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들은 거예요. 라디오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압을 하게 되면 골절 환자가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라디오에서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양반 특징이 또 그렇더라고. 쫓아가더라고. 가서 그걸 자기가 지압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아픈 환자인데. 그랬더니 그 지압하는 지압사가 치료를 해주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다시 거기에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지압사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저는 사실 이러이러한 입장인데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들다. 지금 여기 지압 비용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지압 치료 기술을 저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이 가르쳐 주더래요. 그분도 대단한 사람. 대단하시죠. 예. 돈도 안 받고 어린 아이한테 학생인데. 그 다음에 또 침 맞으면 더 빨리 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한의사를 찾아가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 비용이 또 너무 비싸니까 돈을 못 내니까 한의사한테 또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한의사도 대단한 사람. 그걸 가르쳐 줬대. 제가 이제 목발 짚고 계속 다녔었거든요. 퇴원해 가지고. 근데 그 후에 제가 지압하고 침을 맞으면서 다리가 이렇게 아주 구부러지지 않았었는데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침에 대한 매력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한방에 대한 매력.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한의대 가야 되겠다. 이런 집착이 강했었고, 제가 계속 그렇게 또 두 번째는 제 몸이 항상 이렇게 아주 완전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주 아픈 게 있어.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제가 침 놓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방에 대한 매력을 느꼈었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한의학이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9수 만에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특기가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무슨 특기가 있냐면 뭔지 알만하지 않겠어요? 팔전구기 특기. 재수. 이분은 재수와 특기야. 재수가. 재수를 8수를 했으니까. 8번 떨어지고 9번 동안 붙었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 학력고사, 저는 예비고사였죠. 그분은 예비고사도 보고 학력고사도 봤는데 그 시대가 이렇게 8년 동안 시험을 보니까 학력고사가 끝나는 날은 그 같은 친구들 보면 나이는 어리지만 같이 시험을 본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다 그날 저녁에 회식하러 가는 거야. 막 가족들하고 먹고 술 마시러 가는데 이환영 원장은 시험 끝나는 날 다시 도서관으로 갔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음 시험을 당연히 떨어질 거니까. 특기가 재수야. 그래서 다시 가서 재수 시험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도 역시 돈이 없으니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학원 갔다가 학교 때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학원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학원 내 보면 이렇게 칠판 닦아주고 선생님 물 떠다주고 그런 있잖아요. 그분 무료로 강의 듣고 이완영 원장을 그런 친구들을 지도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지도원이었대요. 내가 이런 기술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 아는 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 친구가 지도원인데 몸이 아파서 어린아이 재수생인데 힘들어하니까 데려다